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퓨처엠이고요. 6%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전날에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쵸? 근데 2차전지는 결국 오늘 포지션, 그러니까 테슬라 실적은 이미 전날 이제 미국 시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으로 밀렸던 게 이제 테슬라가 어제 본장 시작하면서 주가가 밀려났던 거고, 뭐 여전히 뭐 테슬라는 그 약세 구간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2차전 종목들은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악재?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면 안 되는 가격이었죠. 제가 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너무 좀 찜찜할 것 같다. 뭐 가장 좋은 건 이 영역을 빨리 벗어나는 거, 26만원 위로 올라와 주는 거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제 캔들이 나왔고, 제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너무나 다 각각의 포지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 종목들을 봤을 때 그 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근데 에코프로 BM을 봐도 진짜 그 하단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LG엔솔, 포홀. 어제 포홀이 가격 라인을 막아준 거는 우리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LG엔솔도 마찬가지였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오늘 반등이 나와가지고, 물론 2차전지의 모멘텀이 뭐 오늘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관점을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오늘도 뭐 때마침 반도체가 조정을 갖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지금은 뭐 누가 올리든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줘야 된다. 반도체가 올라가든 뭐 2차전지가 올라가든 바이오가 올라가든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유의미한 반등을, 제가 뭐라 그랬죠?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게 거의 1월 동안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1월 막바지 돼서 26일인데 1월 26일에 좀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차분히 다음 구간 위로 넘어와 줘야겠죠. 퓨처엠의 그 차트상 진짜 좀 의미 있는 수준에서 저점 라인은 27만원, 여기 이제 요 구간이죠. 27만 한 6천원 정도, 3천원. 네, 여기가 이제 중단, 그 다음에 하단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요. 지금 자리는. 그래야 뭐 여기 내려올 때 사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등을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전처럼, 옛날처럼 뭐 쇼커버링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빠진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악재에서 원점으로 기술적인 반등. 근데 기술적인 반등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겠죠. 최대한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라인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거든요. 30만원 라인 이런데. 근데 이런 자리를 뚫으려면은 어쨌든 간에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긴 해야 됩니다. 그 구간 전까지, 그러니까 저항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영역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지금 해외 증시랑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보면은 양시장이 거의 포지션을 맞춰놨거든요. 코스닥이 어제 이제 중요한 가격을 이탈하긴 했지만 오늘 크게 올라와 주면서 지난주 수요일날 만들었던 이 음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뭐 에코프로 BM 다 같이 강한 양봉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심지어 그동안 많이 움직임 가져가지 않던 LG엔솔까지 빨간불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2차전지가 뭐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굉장히 괜찮은 흐름 보여줄 때, 제가 2차전지가 약간 좀 밀릴 때도, 과거에도 막 이럴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견조하게 올라올 때는 이때거든요. 1월, 2월. 이때가 반도체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가고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수를 끌어내려도 나머지가 그냥 커버를 해버리기 때문에 조정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가격 라인이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필요한 거는 그런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물론 2차전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뭔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업종이 시장을 그냥 강제적으로 끌어올릴 때, 그때가 여기에 나와 있는 4월과 7월입니다. 그 뒤에 강한 조정이 온다는 거를 여지없이 깨달았던 게 23년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23년에 어떤 그 상반기, 이때가 가장 견조한 흐름이었는데, 이 상반기에는 이제 2차전지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AI, 로봇 이런 식으로 좀 덩치값을 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는 지수 방어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가는 시장의 특징이 순환식의 구조예요. 한 가지 업종이 올라가면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이 올라오고요. 대부분 그 상승과 조정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턴도 2차전지가 물론 많이 밀렸기 때문에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 양시장이 다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가려면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2차전지. 반도체가 강하다, 코스닥이 너무 약해집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랬죠. 2차전지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코스피가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또 과열 양상이 생기고 돈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가 몰렸던 그 업종에서 어떤 하락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시장이 크게 밀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무너져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고질병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끝나고 사이클 끝난 다음부터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자주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끊고, 2차전지도 아마 기존의 그 주주분들이 2차전지를 바라보던 시각이랑 최근에 또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처럼 막 급등 2차전지는 무조건 올라야 돼, 2차전지가 왜 안 올라, 약간 요런 것들은 아마 많이들 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까. 뭐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봐도 딱 그게 댓글들에 보이더라고요. 심리적인 부분들인데, 결국 그런 심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막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지금 얼추 예전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과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이 잘 만들어지는 게 또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반등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 뭐 크게 악재가 나올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뭐 수요 우려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테슬라 실적도 어쨌거나 마감이 그 발표를 하고 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차분히 가격 라인 좀 하나씩 올리면서 저항 라인 좀 강한 그 의미 있는 가격까지는 최대한 좀 붙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동안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지수에 반등을 만들지 않을까. 반등 구간은 최대한 좀 노려야겠죠. 저는 물타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대부분의 2차전지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매수가가 그렇게 낮진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매수가가 뭐 28만 원이다 이러면은 뭐 물타기 같은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막 가격이 뭐 30만 원 후반대나 40만 원대나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물타기를 해도 결국 이 저항 라인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업황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저점에서 악재 나올 거 다 나왔다, 약간 요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뭔가 물타기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저항 라인들을 보통 뚫어줄 때, 그리고 저점이지만 모멘텀이 굉장히 좋을 때. 근데 모멘텀이 바뀐 건 아니죠. 사실 아직까지도 어떤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뭐 어떤 그 반전의 그 모멘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는 IRA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 우려감, 그거를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긴 해요. 물론 트럼프가 그 말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바이든이 그렇게 막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도 차이가 지금 일단 굉장히 많이 나고요. 여론조사만 봐도.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악재소처럼 발언들이 나와주면은, 그러면 2차전지도 가격 라인을 조금씩 안정적으로 잡아가지 않을까.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을 위쪽으로 우리가 당분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를 빼놓고 올려주기는 힘들 겁니다. 뭐 HLB가 열심히 올라오고 하지만, HLB가 에코프로 BM이 밀릴 때 그 지수 커버를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HLB도 올라와 줘야 되고, 그러니까 바이오도 지금은 힘을 내줘야 되고, 2차전지도 올라와 줘야 되고, 반도체 애들도 힘을 내줘야 되고,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은 큰 데미지를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순환을 돌려야 우리나라 시장이 안정적으로 해외 증시를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27만원 위쪽으로 일단은 먼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7만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가격 라인을 좀 버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첫 반등이거든요. 이럴 때 매매 열심히 해야죠. 네, 매매 부지런히 해야 되고, 시장에 강한 종목들이 계속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놓치면 안 되고, 또 아마 해외 시장이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등이 약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또 아까운 게 없겠죠.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종목들로 한 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다 지금 일정보다 빠르게 조기 마감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 이제 저희 곧 100기수 되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해온 거니까 아직까지 안 받아보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2차전지 반등 기다리면서 저희 종목들 매매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종목 맵도 제공해 드립니다. 산업 전체의 구조를 알면 종목 발굴이 즐거워지고 쉬워집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 계속적으로 안 건드릴 거 아니죠. 하나씩 매매 영역을 넓혀 나가시는 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쉴 생각은 잠깐 잊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 주 또 파이팅 하면서 반등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감사합니다.